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군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한마디만 꺼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입니다. 너 일사단이야? 철원? 이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진짜 고생했겠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곳은 정말 생존 자체가 도전이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와 90년대 이 전진부대가 왜 그렇게 악명 높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전역자들이 시발 내가 거기서 군생활했다라는 말만으로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10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옛날 얘기를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 청춘을 철원 땅에 묻고 국가를 지킨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지금 세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험난함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군대 이야기, 잊혀지면 안 되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혹독한 혹한기 겨울은 전쟁보다 무서웠다. 철원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찬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베어내고 콧물이 그대로 얼어붙을 정도였죠. GOP 근무를 나가면 손가락은 금세 얼어붙고 총의 방아쇠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얼어버리곤 했습니다. 1987년 겨울 한 신병은 혹한기 훈련 중 물통을 열었는데 물이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통을 흔들어 봐도 딸각딸각 소리만 날 뿐이었죠. 그는 그 얼음 덩어리를 들고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고참들은 웃으면서 그게 전진부대의 보급품이다라고 말했지만 신병은 그날 밤 손발이 얼어 동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1989년 겨울 한 병사가 새벽 근무를 서다가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대로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저녁 후에도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진짜 시베리아에 있다는 거리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은 이 혹한조차 자부심으로 바꾸곤 했습니다. 영하 20도? 우리한테는 일상이지. 다른 부대 애들이 영하 10도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영하 30도에서 행군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2. 끝없는 훈련 군인이라면 버텨야 했다. 전진부대는 훈련이 많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격, 산악, 혹한기, 전술훈련 훈련 없는 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부대 친구들이 우리는 이번 달 훈련 없어서 좋다고 할 때 전진부대는 이번 달은 훈련이 2개밖에 없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91년 한 기수는 혹한기 훈련 중 하루에 20km 이상 산악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난한 산길을 뚫고 나가야 했죠. 그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리다 발톱이 빠져버린 병사도 있었습니다. 군화 안에서 피가 흘러 양말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대대장은 이 정도는 해야 군인이지.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 힘들다라며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훗날 말했습니다. 그때는 대대장을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덕분에 정말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게 됐다. 유격훈련도 유명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3박 4일이면 전진부대는 일주일, 다른 부대가 일주일이면 전진부대는 2주, 심지어 유격훈련 중에 또 다른 훈련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련에 훈련을 하는 게 전진부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 고생을 겪고 전역한 병사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진짜 군인다운 훈련을 했다. 다른 부대는 놀러 다닌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3. 철책 경계 매 순간이 긴장.
전진 부대는 최전방 바로 눈앞이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맨눈으로도 북한군 초소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철책 근무는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1984년 겨울 새벽 3시 근무를 서던 한 이등병은 철책 너머에서 들려온 삐걱 소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손이 떨려서 방아쇠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몇 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눈이 쌓인 나무가 바람에 부러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분 동안 숨을 멈춘 채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말했습니다. 북한군보다 나무가 더 무서웠다. 또 다른 병사는 철책 근무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명탄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멧돼지 가족이 철책 근처를 지나가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소동으로 중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고 그는 한동안 멧돼지 헌터라는 별명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1988년에는 실제로 북한군이 철책에 접근한 사건이 있었고 그날 근무를 선 병사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우리가 진짜 전쟁터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걸. 4. 탈영 사건 지옥 같은 환경의 그림자. 워낙 힘든 환경이다 보니 탈영 사건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다른 부대보다 탈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1990년대 초 한 신병은 자대 배치 2달 만에 총기를 들고 탈영했습니다. 그는 고향이 강원도 산골이었는데 산을 너무 잘 알다 보니 며칠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전이 벌어지고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흘 뒤 집 근처 산속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 싶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산속에서 굶고 추위에 떨면서 그래도 부대가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진부대 내에서 두고두고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신병 교육 때마다 탈영해봤자 잡힌다. 숨을 곳 없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탈영을 시도하는 병사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버티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유명한 탈영 사건도 있습니다. 1987년 한 병사가 면회 나온 가족을 만난 후 그대로 집으로 따라가 버린 경우였는데 그는 이틀 만에 스스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5. 열악한 보급 PX 라면이 최고의 사치품, 그리고 전설의 황금마차. 철원 전방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PX에서 라면 하나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폭설이라도 오면 PX 자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도로가 막혀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1989년 겨울 한 달 동안 라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이 부대는 라면 금지령이 내린 게 아니냐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PX 아주머니도 미안해하시며 라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날씨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이 들어온 날 중대 전체가 밤에 모여 한 그릇씩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을 라면 데이라 부르며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먹은 라면이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전진부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황금마차입니다. 이동 PX라고도 불렸는데 트럭에 각종 생필품과 과자, 음료수를 싣고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동 상점이었습니다. 황금마차가 오는 날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황금마차 온다 는 소리가 들리면 근무 중이 아닌 모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평소에는 PX까지 가기 힘든 원격 부대나 GOP 근무자들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1992년 어느 겨울날 황금마차가 눈길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트럭을 밀고 당겨 구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황금마차를 구해야 한다 면서 말이죠. 그날 황금마차 아저씨가 고마워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나눠주셨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황금마차에서 파는 물건들은 비쌌지만 그래도 병사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돈이 비싸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거죠. 6. 고립된 위치 세상과 단절. 전진 부대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도 몇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고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외출은커녕 면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1986년 한 병사의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거의 해가 질 무렵에야 부대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서 부대 규정 때문에 아들 얼굴조차 못 보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몇 시간 길을 헤매며 찾아오셨는데 정작 아들은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 병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차를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전역 후에도 그 기억이 가장 서럽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고향 친구가 면회를 오기로 했는데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냥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부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진짜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편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고립감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의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위로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전진부대 전역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힘입니다. 7. 고참 문화 선우임의 질서. 8, 90년대 군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강압적인 문화가 당연시되던 시절이었고 전진부대는 특히 그 색깔이 짙었습니다. 워낙 힘든 환경이다 보니 정신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더욱 엄격한 선우인 관계가 유지되었죠. 유격훈련 중 쓰러진 신병에게 고참이 소리쳤습니다. 전진부대에서 쓰러질 거면 집에 가라. 여기서는 버텨야 살아남는다. 지금 들으면 가혹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오히려 정신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신병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훗날 전역 후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지금은 그때 그 한마디가 버틸 힘이 됐다.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진부대에서 버텼는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1990년 겨울 한 신병이 혹한기 훈련 중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참이 못한다고? 그럼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신병은 다시 힘을 내어 훈련을 계속했고 나중에는 그때 포기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는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신병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힘들 때 같이 버텨주는 고참들 말이죠. 그런 고참들은 지금도 후임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8. 산악지형 발휘 장비였다. 철원은 평야도 있었지만 전진부대의 구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았습니다. 근무를 나가려면 늘 산을 올라야 했고 보급도 모든 게 도보로 이뤄져야 했죠. 1988년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뚫고 근무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신병 한 명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군대냐 산악구조대냐? 그 말은 이후 부대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그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산악행군 중에 길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91년 겨울 한 분대가 야간 행군 중 길을 잃어서 새벽까지 산속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가 뜬 후에야 위치를 파악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들은 그날을 산속 어드벤처라고 부르며 웃어넘겼습니다. 또 산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조우도 잦았습니다. 멧돼지, 노루는 기본이고 때로는 곰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병사는 근무 중에 곰을 봤는데 총을 들고 있는 내가 더 무서워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험준한 지형 덕분에 전진부대 출신들은 체력이 남달랐습니다. 평지에서 뛰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9. 낡은 장비 몸이 장비였다. 지금처럼 방한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낡은 군복, 무거운 철모, 불편한 군화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겨울용 장비는 더욱 열악했죠.
방한복이라고 해봤자 두꺼운 속옷 정도였고 방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한겨울 근무를 마친 병사가 군화를 벗자 양말이 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려면 따뜻한 물에 불려야 할 정도였죠. 그는 그날 이후 늘 말했습니다. 장비는 필요 없다. 내 몸이 장비다. 무전기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1989년 겨울 한 병사가 GOP 근무 중 무전기가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찾으러 갔을 때 그는 혼자서 몇 시간을 버티고 있었죠. 무전기가 고장나면 손신호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16이 주력이었는데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한 병사는 총보다 삽이 더 믿을만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열악한 장비 환경에서도 병사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신문지를 5단에 넣어서 보온을 하거나 양말을 여러 겹 신거나 개인적으로 방한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0. 그러나 남은 건 자부심. 그 모든 혹독한 경험을 지나온 병사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1사단 전진부대에서 군 생활했다. 이 한마디면 다른 부대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고생했겠네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1990년 전역한 한 선배님은 말했습니다. 그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억 덕분에 어디서든 버틴다. 회사에서 야근하면서도 전진부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한다. 그게 전진부대의 힘이다. 또 다른 전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그때에 비하면 쉬워 보인다. 영하 30도에서 근무 서본 사람한테 무슨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겠나. 특히 전진부대 출신들끼리 만나면 금세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너도 전진부대야? 몇 년도에?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금세 옛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서로 겪었던 고생을 이해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진부대 전역자 모임이 활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웃고 울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 전역하나 손가락으로 세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진부대에서 버틴 우리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자부심입니다. 오늘은 1980-90년대 1사단 전진부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독했고 때로는 탈영병까지 나올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버텨낸 이들에게는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 땅에서 청춘을 바친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제 시도백 계속 편집롭게 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전진부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 최전방을 지켰던 모든 부대, 모든 장병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22사단 백골부대, 3사단 백골부대, 6사단 청성부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고생담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진부대가 특별히 기억되는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하게 나는 그곳에서 버텼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을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지금의 군대와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금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장비, 더 체계적인 훈련,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동료를 위해 서로 의지하는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 정신의 핵심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사단 전진부대 출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혹은 다른 악명 높은 부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군번, 부대, 그리고 잊지 못할 사건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89년도 1사단 1일련대에서 복무했는데 그때 황금마차 아저씨가 정말 천사 같았다. 91년도 전진부대 혹한기 훈련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담들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군인들의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증언이 되고요. 또한 다른 부대 출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우리 부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각 부대마다 고유한 문화와 추억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현재 군 복무 중인 후배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낸 그 자리입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그 사명감만은 변함없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군대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 회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신이 군대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있기에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군대 이야기,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 세대의 기억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부대의 어떤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사단 전진부대에서 청춘을 바치신 모든 선배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1980-90년대 군 생활의 실상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 일화들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경험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 경험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